집은 도대체 언제 사는 거야? 요즘 슬슬 집 매수 시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저점일 때 처음 집을 사려거나 갈아타거나 갭 투자를 위해 부동산 경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부동산 값이 싼지 비싼지 오판한다면 전 재산을 발목 잡히기 십상입니다. 연골적 문제가 불거진 게 이런 맥락이죠. 이럴수록 핵심 데이터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결정적 조건 5가지 핵심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이 몇 가지만 잘 체크해도 최소한 큰 손해는 방지하는 데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부동산 매수 타이밍의 5가지 조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PIR 정도는 알고 시작. PIR은 Price Income Ratio의 약자로 주택가격을 연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한 푼도 안 쓰고 소득을 모두 모아서 집을 매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나타낸 지표인 거죠. 예를 들어 현재 서울의 PIR은 12배 정도인데요. 12년 동안 소득을 모두 모아야만 서울에서 평균 정도 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값 PIR 12배 이하일 때 집을 사면 보통은 아주 비싸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택을 구매해도 된다는 바닥론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PIR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죠. PIR보다 더 중요한 전세가율. 한국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전세 제도죠.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인데요. 만약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가 6억이면 전세가율은 60%겠죠.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통 전세가율이 60% 이상일 때 투자가 유리하고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세가가 비쌀수록 전체 집값에서 잔금이 줄어드니 대출을 조금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흔히 갭 투자로 성공하려면 전세가율이 높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40~50% 정도니 자본이 부족한 분들은 60%가 될 때 구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높아도 집을 살 수 있다? 네, 금리가 높아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금리 추세인데요. 고금리라 해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성장은 크게 내수 성장과 수출 성장 이 2가지인데요. 지금은 내수 경기도 어렵고 수출 전망도 암울하죠. 그러니 금리 상승 추세일 땐 경제 성장을 체크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높은데 성장까지 마이너스면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강 추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크로를 보는 것이 필수! 지금이 인플레 시대라는 건 잘 아시죠? 시중에 돈이 넘쳐나 물가가 오르니 다시 돈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은 팬데믹 때 약 4조 달러에서 8조 9천억 달러까지 돈을 풀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금리를 인상해 양적 긴축, 즉 풀었던 돈을 흡수했습니다. 이 양적 긴축으로 1년 동안 흡수한 돈은 겨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SVB 은행이 부도나자 연준이 단 2주일 만에 다시 4천억 달러를 풀어버립니다. 빨아들였던 돈의 3분의 2가 다시 복구됐으니 시차가 있겠지만 한국도 주식과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네요. 하지만 이 반등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땜빵을 위해 푸른 돈을 다시 회수하지 않으면 더욱 가파른 물가 상승을 막기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연준이 미국의 연쇄적인 은행 부도를 걱정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길게 보면 알 수 없는 얘기죠. 미국은 지금 인플레 위험 때문에 달러를 더 풀 수도 없는데 안 풀자니 은행 파산이 걱정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를 보면 지금 집 사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물론 일시적 반등의 시차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뛰어들기에는 부담일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한국은 몇십 년간 경제가 성장하면서 집값도 우상향을 했죠. 일명 부동산 신화가 국민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향하는 지금이 진입 찬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만큼 성장이 고공행진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아시죠? 이것도 일정 부분 이런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값이란 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배하죠.
수요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 일부는 집값이 강하게 버틸 수 있지만 벌써 지방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뉴스가 많죠. 거기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지방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마다 차별화가 강화될 겁니다. PIR만 보면 적당한 매수 타이밍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4개 지표도 기본으로 같이 봐야 한다는 게 오늘의 결론. 이 5가지를 기본으로 삼되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참고해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인플레 시대에는 여러분의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 급선무 같네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고 공시가를 대폭 인하했죠. 공시가가 낮아지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건 우리에게 분명 시사점이 있습니다. 온갖 가짜 신호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 신호를 파악하는 일, 신묘지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